예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호태우는 중국에서 손에 꼽히는 음란한 여인으로 태우의 지위에 있다가 기녀가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대로 남자들과 놀아날 수 있는 기녀가 더 좋다며 만족해했던 여인이었죠. 이런 호태우와 비슷한 여인이 고대 로마 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메살리나 발레리아이죠. 메살리나는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아내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48세의 나이로 새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바로 메살리나였죠. 놀라운 점은 결혼할 당시 메살리나의 나이는 16세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와는 32살의 나이차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내를 새로 맞이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메살리나와 일남일녀를 낳는 등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나 싶었지만 그건 아니었죠. 바로 메살리나가 황후가 된 이후 엄청난 사치를 일삼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악행들을 행했으며 성적으로도 욕망이 너무도 강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행실들은 남편이자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의 업적이나 명성에 흠집을 내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로마 제국은 브리타니아 정복을 기념하는 개선식에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개선식은 전쟁 승리에 기여한 장군과 병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진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죠.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전쟁에는 조금의 기여도 하지 않은 메살리나가 개선식에 등장해 정작 주인공인 장군과 병사들을 들러리 취급해버리며 마치 자신이 주인공 마냥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도 하지 않은 여자가 개선식에 참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그녀의 파렴치한 행동에 로마의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또한 그녀는 사치와 무력이 너무 강했는데요. 한번 자신이 마음에 든 물건은 무조건 가져야 했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가지고 싶은 건 가졌어야 했죠. 당시에는 간통죄와 반역죄를 저지르면 재산을 몰수당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무력을 채우기 위해 이 두 가지 법을 철저하게 사용했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이면 먼저 간통죄로 고발했고 만약 간통죄로 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역죄로 고발하는 식이었죠. 당시 아시아티쿠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의 정언을 메살리나가 마음에 들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살리나는 그를 반역죄로 고발해버렸고 결국 아시아티쿠스는 여자의 사기에 걸려들어 죽는 게 유감이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결국 메살리나는 그의 정원을 빼앗아버리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악행은 새발의 피로 느껴질 정도로 그녀가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사치와 무력은 제쳐둘 만큼 강했던 성욕 때문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던 자신의 남편 클라우디우스는 그녀가 무슨 짓을 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그걸 잘 알고 있던 그녀는 궁 안쪽 깊숙한 곳에 자신만의 은밀한 미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애인들과 은밀히 관계를 맺곤 했던 것이죠. 궁에 드나드는 남자들 중 잘생긴 남자들은 모두 그녀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메살리나는 잘생긴 배우이던 자신의 애인이 포파이아라는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자 질투에 사로잡혀 그녀를 간통죄로 고발해버렸죠. 그리고 곧장 남편인 클라우디우스에게 찾아가 고발장에 서명을 해달라며 졸랐고 클라우디우스는 귀찮아서 고발장을 보지도 않은 채 서명을 해줘버렸는데요. 황제가 고발장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포파이아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황제가 연 만찬회에 포파이아의 남편인 스키피오가 참석하게 되었죠. 클라우디우스는 혼자 온 스키피오에게 아내는 어디 갔냐고 물었고 스키피오는 그에게 죽었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남겼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클라우디우스는 며칠 전 메살리나가 내민 고발장에 자신이 서명을 한 것이 기억났다고 하죠. 로마 귀족들은 그렇게 메살리나에 의해 온갖 누명이 씌워져서 죽기도 했고 풀려나기도 했기 때문에 아내의 얼토당토한 요구까지 모두 들어주던 클라우디우스를 아내한테 휘둘리는 늙은 얼간이 라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메살리나는 남자들이 자신의 유혹을 거절하거나 자신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남자는 죽이거나 추방하는 등 성욕을 채우는 데에도 거침이 없었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죽지 않기 위해 메살리나의 어떠한 요구도 들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이 짓도 재미없어진 그녀는 더 큰 자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에 의해 명문 귀족 부인들이 다른 남자들과 관계하는 장면을 그 여자의 남편이 보게 하기도 했을 정도였죠. 그러던 중 그녀의 끝없는 성욕은 얼마 안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밤에 몰래 궁 밖으로 나가 스스로 매춘부가 되어 매춘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밤새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다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궁으로 돌아와 낮에는 황후로 지내고
밤에는 매춘부로 살아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고급 매춘부로 시작했던 메살리나는 그것으로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지 못했는지 아예 최하층 백성들이 이용하는 매은고래까지 들어가 더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기까지 했죠. 나중에는 직접 유카스카라는 간판을 내걸고 매춘고를 열어 더 많은 손님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메살리나의 마지막 역시 충격적인데요. 남편 클라우디우스가 로마를 비운 사이 자신의 애인이던 원로원 의원 가이우스 실리우스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궁전에서 결혼식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클라우디우스를 폐위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충신이던 나르키수스가 황제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녀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애인이던 가이우스 실리우스는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죠. 메살리나는 남편에게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고 클라우디우스는 그녀의 처벌을 미룬 채 한별장에 유폐시켰는데요. 결국 황제의 측근들에 의해 고작 31살의 나이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 또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딸인 옥타비아는 남편인 네로에게 간통의 누명이 씌워져 죽임을 당하고 말았고 아들 브리타니쿠스도 네로의 황위를 위협하는 인물로 판단되어 처단되었죠. 사람이 부릴 수 있는 온갖 욕심은 다 부리며 성욕의 화신이자 로마의 성적 타락의 상징이 되어버린 로마 역사상 최악의 악녀이자 가장 음란한 황후 메살리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